이란과의 협상이 완전히 실패한 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과의 전쟁을 명령했고 미국의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승리를 추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전부를 원해. 나는 90%도 원하지 않고 95%도 원하지 않아. 나는 전부를 원해. 나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 분명해졌을 때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미 해협 지역에서 이란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21시간이나 이어졌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 행동이 새로운 힘으로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용하자면 하루 만에 이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미 이란인들에 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도널드 트럼프가 봉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들까지도 이번 방송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I could take out Iran in one day.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주요 이견 중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요구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지 않으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지난주에 합의된 2주간의 휴전을 위협하고 전투가 재개되거나 확대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이란 측과 협상을 이끌었으며 양측이 21시간 동안 실질적인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제이디 벤스의 인용문입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미국보다 훨씬 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그들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은 테헤란에게 핵무기나 그 신속한 개발 수단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장기적이고 확고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측은 충분히 유연하고 양보적이었으며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1시간 동안 이란인들과 많은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보다 이란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킬 준비가 된 것이 무엇이고 지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디 웬스의 이 발언 직후 몇몇 이란 언론들은 협상 실패의 원인이 미국의 비현실적인 입장과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몇 차례 협상 라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웬스는 미국 측 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전쟁부 장관 피트 헥셋,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스, 그리고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장군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2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이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최대한의 요구를 했고 협상에서 서로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아니면 상대방보다 더 오래 버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미국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전부를 원한다. 나는 90%도 원하지 않고 95%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전부를 원한다. 나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카드가 없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해군의 힘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의 긴 인용문이 나올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자, 우리가 가진 것은 이렇습니다. 회의는 잘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문제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계 최고의 미 해군이 모든 선박의 봉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들어오려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고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원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어딘가에 자신들만 아는 기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 대한 협박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 해군에게 이란에 관세를 낸 모든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찾아내고 납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 관세를 지불하는 누구도 공해상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란인들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 민간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누구든지 제거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그들의 나라를 파괴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군은 파괴되었고 공군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호메이니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핵 야망 때문입니다. 호메이니를 기억하세요. 봉쇄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봉쇄에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 불법적인 협박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우리는 완전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조차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인용 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하메이니가 죽었다고 쓴 글에 주목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이란의 지도자가 바로 하메이니였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해설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실 마지막 지도자는 하메네이였지 하메이니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하메이니 루홀라 하메이니는 이미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첫 지도자였으며 이후 하메네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하메네이와 하메이니를 혼동하고 하메이니가 이미 사망했다고 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네, 사실 그는 1989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약간의 여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선박들이 테헤란과의 협정에 따라 해협을 통과한 몇 안 되는 선박들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납포 명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폭스뉴스 방송에서 오늘 트럼프에게 이란의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중국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용입니다. 네, 모두에게 해당되며 중국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뉴스에서 중국이 이른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제공한다는 보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들이 뭔가를 조금씩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만약 우리가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잡아낸다면 그들은 50%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을 하루 만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입니다. 나는 하루 만에 이란을 파괴할 수 있다. 1시간 만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모든 것,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말이야.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복구하는 데 이란은 약 10년이 걸릴 것이고 그 나라는 다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야. 미국은 이미 이란의 발이 하나를 파괴했어. 단지 미국 군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야. 도널드 트럼프가 아르무츠 해협 봉쇄를 선언했지. 이미 이란에 의해 봉쇄된 아르무츠 해협을 미국이 왜 또 봉쇄하려는 걸까? 게다가 이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거야. 이런 봉쇄의 의도는 뭐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자. 핵심은 기술적으로 아르무츠 해협이 폐쇄된 건 아니라는 거야. 이란은 점차적으로 일부 유조선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각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는 조건이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란이 전쟁 내내 자국 석유가 이 지역으로 오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즉, 이란은 석유 거래를 계속했다는 거야. 핵심은 이란이 이 지역에서 오직 자신만 석유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야. 반면에 페르시아만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석유를 팔 수 없었지.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지. 결국 전쟁 중에 이란은 하루에 10만 배럴씩 석유 공급을 늘려서 거의 하루 200만 배럴에 도달했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트럼프는 정부와 군사작전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었지.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사용하기를 주저했던 지렛대야. 왜냐하면 해협 봉쇄가 이란산 석유에까지 적용되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란산 석유가 세계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래서 미 해군이 이란 유조선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던 거야.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란이 단순히 무역을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석유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트럼프가 그들에게 제재를 해제해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수출되는 모든 석유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정을 노린 거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로 이란산 석유 판매를 차단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를 풀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양이 1억 4천만 배럴입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이 양은 전 세계 석유 수요를 약 하루 반 정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작 그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제재 해제로 인해 이란은 이전에 제재를 받았던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금으로 누구와의 전쟁을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러한 판매를 통해 브렌트유 가격보다 몇 달러 더 비싼 프리미엄으로 석유를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전쟁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석유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해제합니다. 전쟁 전에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석유 시장 상황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까지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임시 제재 해제가 4월 11일에 만료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까지도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전에 원래 제재 해제를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해상에서 러시아 석유 제재를 해제했으나 재도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4월 9일에 제재 해제 연장을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결정을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일반어가의 기술적 업데이트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렘린에 협조한다는 불필요한 비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며칠이 지나서야 기자들이 연장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선스는 평일에 갱신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정통파들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에 이 라이선스가 결국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같은 곳의 트레이더들과 대형 수입업자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그는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격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4월 12일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난다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등등의 일이 있더라도 회복에는 아직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트럼프는 이란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을 더욱 올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어제 제 방송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송에서 저는 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 협상이 더 대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제거선을 파견해 지뢰를 제거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그곳에 기뢰 제거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기술의 최신식이고 최고의 수중 기뢰 제거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뢰 제거선도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몇몇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곳에 기뢰 제거선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페르시아만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등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오, 그래.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란이 실수를 저질러 그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암시인데 아마도 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선박 추적을 담당하는 보텍스사의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던 빈 유조선 2척만이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장기적인 평화 협정 없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음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은 아르무즈 해협을 모두에게 완전히 그리고 꽤 빠르게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무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이 얼마나 버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해협을 어떻게 열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상 양측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열까요? 이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